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폭증했던 금값이 다시 폭락했다고? 그런데 코로나19랑 금이 어떤 관련이 있길래 금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 공부를 해서 금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면 나도 금에 투자할 수 있겠네. 금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옛날에는 금을 직접 화폐로 사용했었죠. 이를 금본위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은 너무 무거워 비효율적이고 훼손되기 쉬워 화폐로서 효용성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금알을 갈아서 금 부스러기를 모아서 파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면서 금은 점점 화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죠. 하지만 금은 여전히 실물자산으로서 달러, 엔화와 함께 3대 안전자산으로 불린답니다. 안전자산이란 말 그대로 안전성이 높은 자산이라는 의미예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환율이 급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화폐 대신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하는 것이죠. 금은 사라지지도 않고 다른 자산으로도 쉽게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선호되었던 것입니다. 금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런데 금도 가격 변동이 심하던데 도대체 금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국제 금시세는 런던 금시장협회에서 발표한 금액이 표준시세로 인정됩니다. 국내 시세도 국제 표준시세의 영향을 받아 매일 오전 10시 한국표준금거래소에서 발표하고요.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달러, 금리, 아까 이야기한 경기 흐름에 따른 안전자산 순환현상, 금 수요, 또 기타 그 외 요소가 있어요.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달러부터 볼까요? 달러의 가치와 금의 가치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예요. 금은 달러로 표시되는 동시에 달러의 대체재가 되는 실물 자산입니다. 대체재란 같은 효용을 주는 서로 다른 재화로 예를 들면 버터나 마가린 같은 관계를 뜻해요. 한쪽이 가격이 올라 수요가 줄어들면 나머지 대체재의 수요는 증가하죠. 따라서 달러의 가치와 대체재인 금의 가치가 반비례하는 거예요. 또 금리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올라갈 경우 사람들은 금을 보유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채권을 사 더 많은 이자를 받으려고 할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가 어려울수록 금값은 올라가게 된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위험한 자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려고 할 테니까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경제가 불황이었을 때 금값은 무려 그 이전보다 2.5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 외에도 귀금속이나 산업 분야의 금 소비가 갑자기 늘어난다면 그 이후로도 금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금값이 크게 올랐다는 거군요.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 불안정하니까요. 그러면 금값이 최근 다시 폭락했는데 다시 경기가 안정을 찾아서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되면서 곧 안정을 되찾고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금값에 반영된 거예요. 또 금리 상승도 영향을 크게 미쳤고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면서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선호되는 현상도 가격 폭락에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격 하락이 나타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하, 금값이 결정되는 요인도 참 여러 가지네요. 그런데 저는 가격이 떨어진 김에 금에 투자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저 같은 개인이 금에 투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개인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금 투자 방법으로는 자본시장과 연계된 금 선물 상장지수 펀드를 하는 방법, KRX 금시장이나 은행 등에서 금을 구입하는 방법, 그리고 시중은행 등에서 금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네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려주세요. ETF부터 가볼까요? 일반적으로 증시에서 볼 수 있는 금 ETF는 금 선물 ETF에 해당해요. ETF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거래 목적의 투자 신탁 상품을 말하는데요.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해요. 코덱스 골드 선물 ETF나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단 국내에서 상장된 금시세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해외 출시 ETF는 차익의 22%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붙는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군요. 지금까지 저는 금괴를 사서 금고에 넣어놓는 게 금투자인 줄 알았어요. 하하, 물론 실물 금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kg 금괴 같은 경우 억대에 가까울 정도로 비싸서 개인이 사긴 쉽지 않아요. 또 금을 구입한다고 해도 안전한 금고 같은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일반인은 보관도 쉽지 않죠.
금은 한국조폐공사, 은행, 증권사 등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나중에 팔 때 차익을 얻어도 세금은 내지 않지만 구입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답니다. 또 금괴를 제작하는 세공 비용으로도 5%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금괴를 샀다가 나중에 팔아 이득을 보려면 최소 구매 시점보다 금값이 16%는 상승해야 하니까 잘 생각해보고 구입해야 해요. 금 현물에 투자하는 또 다른 방법에는 KRX 금시장에서 거래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 채권, 선물, 옵션 외에도 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KRX 금시장이라고 하는데 현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물 투자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가격 좀 볼까? 와! 100g 골드바 하나 가격이 730만원? 금에 투자하기도 어렵네요. 그냥 금이 쌀 때 샀다가 비싸지면 금은방에 팔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금은 사고 팔 때 가격이 다르고 마진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금은방에서 매매를 할 경우 사는 순간 손실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물론 금시세가 많이 오르면 수익을 남길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금통장은 뭐예요?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은행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을 국제시세에 맞춰서 금무게로 환산해 적립해주는 상품이에요. 은행이 고객의 예금으로 직접 금을 사들이지는 않지만 대신 같은 금액을 외국 은행이 개설한 금통장 계좌에 달러로 예치하죠. 잔액이 국제 금시세와 환율에 연동돼 바뀌는 거예요. 금통장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원할 때 언제든 환매할 수 있어요. 수수료도 2% 정도로 낮지만 투자 차익에 대해선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가 붙는답니다. 아휴, 전 남친과의 커플링을 지난해에 팔았어야 하는데 또 시기를 놓쳤네. 아니 그런데 백신이 배포돼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하면 금값은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금 투자도 정말 쉽지 않네. 그만해. So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그만해.